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장기 박스권에 갇힐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연착륙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침체 안 간다는 얘기죠. 지금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사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담을 필요 있고 LG엔솔은 근데 좀 너무 비싸 보이지 않나요? LG엔솔이요? 네. 아 요즘에 LG엔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LG엔솔을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원래 좋아했어요. 되게 LG라는 기업을 좋아했는데 물적 분할했잖아요. 올 초에 우리나라한테 완전 그냥 똥을 던져버렸잖아요.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한 건데 게다가 또 시총 2위 기업 2위잖아요. LG화학 주주들 바보 만들었어요. LG화학 직원들 바보 만들었어요. 기업 못할 짓을 했죠. 근데 그걸 차치해놓고 기업만 봤을 땐 훌륭하죠. 배터리, 전기차면 배터리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사업 되게 잘하고 있고 그거만 안 했으면은 참 인적 분할했는데 좋은 방법 되게 많은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리는데 그걸 빼놓고 보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은 맞죠. 아 사실은. 지금도요? 네, 지금도 많이 높아졌긴 하지만 정고점 돌파했더라고요. 네, 근데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한 번 올렸더라고요. 한 번 더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 말은 한 번 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걸 눌림목 같은 때는 그렇죠.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눌러줄 때마다 LG엔솔 같은 애들은 배터리 쪽은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배터리, 폐배터리 쪽도 아마 LG엔솔이 그쪽도 아마 건드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 조금 호흡을 좀 길게 하면 네. 대형주를 좀 위주로 하신다고 하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담고 나머지는 뭐 중소형주로 좀 맞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게 포트폴리오도 좀 안정적일 것 같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를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쵸.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일단 LG엔솔이랑 전 똑같은 부류로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는 니들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그죠? 미국 같은 상상도 못할 것을 했고 보면 이제 제가 물적 분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물적 분할이지만 물적 분할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했으면 좀 이해하지만 물론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이해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전반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건 맞죠. 주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명확한 건 카카오는 4, 5년 전에 카카오는 아니에요. 주로 계열사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아. 다 가지고 있었던 카카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분법 이익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오긴 하죠. 거의 지주사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지금 당장 매수해라. 아 물론 많이 밀렸지만 지금 매수하면 손실은 안 볼 거예요. 네, 싸져서. 네, 싸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손실을 안 볼 건데 뭐 그렇게 투자를 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근데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미래 성장성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는 건드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카카오 물적 분할되어 있는 나가 있는 기업들은 괜찮은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건드려도 되는데 카카오를 지금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기업이 많다. 카카오 말고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예. 기대 수익이 더 카카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카카오는 이미 해먹을 만큼 해먹었고 카카오 여기서 뭐 200% 올라가겠어요. 300% 올라가겠어요. 주가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기대 수익이 높은 중소형주, 심지어 중소형 기업들한테도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참 이것도 고통의 구간이긴 하죠. 근데 오히려 네이버는 좀 장기적으로 시각을 좀 넓게 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좀 나은가요? 아,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 해도 네이버를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짜로 누가 주식을 준다 그러면 진짜 아니면 아니 나 그 필요 없다 할 텐데 네이버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정도는 제가 받아가지고 그냥 좀 장투해보죠. 뭐 누를 때마다 뭐 좀 매수 한번 해보죠.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왜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너무 지금 시장에 관심 밖에 있어요. 플랫폼. 너무 관심 밖에 있어요. 야, 그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만 해도 진짜 다 플랫폼을 외쳤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막 다 집에서 하니까 웹툰도 뜨고 막 다 떴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근데 일단 이런 섹터는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상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점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끝점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씩 덜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많이 매수하려고 하면은 난 지금 해야겠다는 분할. 그리고 관심은 언제부터 가져야 돼요? 내년 한 1분기, 2분기 그때부터 가져도 뭐 나쁘진 않다. 물론 주가가 더 올라 있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때 실적이나 그때 상황을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좀 2순위로 네, 좀 밀리는 거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전기차, 네. 현대 기아차는 좀 어떻게 네. 보세요? 현기차. 현기차 진짜 요즘에 제 현대차를 보면은
미국을 욕을 합니다. 바이든은 욕을 해요. 못할 짓을 했죠. IRA에 정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IRA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뭔지 싶었어요, 솔직히. 이건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 사실 근데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이오닉 6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이오닉 6 우리나라에서 분위기 굉장히 좋고 맞아요. 이번 유럽에도 오픈했는데 1차 판매를 했는데 뭐 독일 1000대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1차 판매 완판. 당일날 완전 솔드아웃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소 밀다가 전기차로 확 전환해가지고 분위기 전환 잘 시켰고 그리고 이제 또 제품을 잘 만들어내니까 판매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IRA죠. 네. 근데 이제 IRA가 아무래도 저는 중간 선거까지는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그걸 성과 삼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 선거 지날 때쯤 되니까 슬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응? 뭐 한국, 뭐 아니면 현대차, 뭐 당신들의 사정을 우리 모르는 거 아니다. 얘기 한번 해보고 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자. 이 얘기가 희한하게 중간 선거 끝나게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비꼬는 겁니다. 할 거면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IRA 법안에 대해서 좀 뭔가 루즈해지고 조금 이제 현대차 위주로 지금 보면 이미 유예 기간은 뭐 한 3년 준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을 좀 많이 덜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괜찮다. 기아차 괜찮다.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이트는 좀 길게 보고 담아두는 거, 포트와 함께 담아두는 거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까지만 보니까 막 퍼가 막 5 정도인가? 막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요즘은 장난 아니에요. 뭐 쭉 내보면 퍼 막 대기업인데 퍼 12하짜리 널렸고요. 1짜리 막 1점대, 2점대 막 엄청 많아요. 근데 또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또 잘 느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배당도 잘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저같이 투자를 20년 단위 넘게 한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발 날 좀 사주세요라고 막 이제 외치는 건데 그렇게는 못 보시죠. 아무래도 지금 너무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니까. 밀리기만 했으니까. 네. 근데 조금 뭔가 지금은 이제 발상의 전환, 그리고 시점의 전환을 주실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까 지수가 한 네. 3,000 정도까지 만약 네. 이렇게 낙관적으로 네.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앞으로 코스피가 네. 장기 박스권 네. 뭐 5, 6년 2010년대에 벌어졌던 네. 그렇게도 벌어질 수 있다. 2010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가 있었죠. 유럽 재정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눌러주는 분위기가 나왔던 거고. 저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유럽 재정위도 되게 웃겨요. 시작이 어디였어요? 그리스였죠.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산토리니, 포카리스웨트,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의 원래 본연의 화폐인 드라크마가 부활하면서 화폐 시장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그렇게 됐죠. 걱정인 구간만 가졌고 근데 그 이후에 지수 어떻게 됐어요? 확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장기 박스권에 갇힐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또 신생 산업들이 나오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성장성 있는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스타트를 끄는 애들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주식이란 건 저도 참 오래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제가 항상 자주 이제 조언을 해줄 때 어떤 얘기 하냐면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100명 중에 2-3명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97, 8명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는 굳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만 그렇죠. 보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대다수가 안 좋다. 침체 온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저도 경기 침체를 한 3-4번 겪어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상된 침체가 없었어요. 침체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뒤에 나타나서 뒤통수를 치거든요. 이번에 다 침체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까요? 전 안 올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지금 보면 연착륙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침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올해 이제 3월달 정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거기서 천연가스값 올라오면서 이제 커머디티가 한번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때 많은 돈을 풀었을 때 발생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발생하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걸 사실 연준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판받는 게 왜 안 했냐, 미리 안 했냐인데 연준 입장에서는 야, 니들 그러면 이거 알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제 좀 뭔가 조용히
정리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렸을 때 생각보다 그래도 먹히기 시작하나라는 생각을 아마 최근 한두 달 동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잡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악재성, 지금 막 떠들고 시끄럽게 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많이 멀어졌어요. 코로나 멀어졌지. 맞아요. 그 10년물, 2년물 국채물이 데드크로스 나오면 바로 침체 올 거라 생각인데 걔들은 이미 데드크로스 나 있고 뭐 2개월물 더 짧은 거라도 데드크로스 났는데도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조용해지는 거죠.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있으면 사라지겠죠. 좀 있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시장은 올라와 있고 그때 매수할 걸. 야, 그렇구나. 진짜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르는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서 스물스물 타고 오르는 거군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워렌 버핏도 아까 우리 TSMC 얘기했잖아요. 근데 TSMC를 매수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 3분기. 네, 3분기 때 멋있었어요. 낸시 펠로시가 비행기 타고 대만 갈 때였어요. 그때 진짜 대만 비행기 넘어가면서 막 중국에서 저걸 격추할 거다. 진짜 그때네요. 그때잖아요. 대박이다. 그때 워렌 버핏 TSMC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물스물 오르다가 이제 이게 막 이거 이제 사야 되겠는데 뒤늦게 오면서 이제 네. 그때 고점이 또 잡게 되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워렌 버핏이 네. 우리 TSMC 샀다라고 공시한 타임이 언제였냐면은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악수한 날이었어요. 둘이 악수 딱 하니까 바로 동시 되어버리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는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워렌 버핏이 보면은 경기 기가 침체나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욕을 많이 먹어요. 정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옛날 IT 버블 때도 그랬잖아요. 왜 IT 안 하냐? 난 몰라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엄청 비판받았는데 그때 비판하고 내가 워렌 버핏보다 잘났다고 했던 애널리스트 다 어디 갔어요? 펀드 매니저들 다 어디 갔어요? 없죠. 네.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매수를 했어요. 네. 완전 살 것처럼 매수하던데요. 네. 했는데 이해를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은 친환경인데 옥시덴탈 화석연료를 매수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트럼프가 이거 공화당이 이긴다 생각하나? 라고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워렌 버핏은 정말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런 게 있었죠. 탄소 포집 기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신재생도 같이 하는 거예요. 탄소 포집 기술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닭살 빡 돋는 거죠. 네, 근데 소름이네, 그때 이제 옥시덴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했어요. 워렌 버핏 안 됐다. 가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먼 거랑 둘이 은퇴해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유가 관련도 어떻게 됐어요? 진짜 진정한 역발상이네요. 맞아요. 진짜 엄청난 거네요. 진짜. 그때 이미 한번 보여줬어요. 옥시덴탈 때 이미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냥 공개가 이미 됐었잖아요. 이번 TSMC 공개가 안 됐었죠. 근데 매수했던 타이밍이 3분기. 그때가 언제다? 낸시 펠로시 대만 갈 때. 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을 적절하게 즐기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캐시플로우 그래프가 있어요. 한 몇십 년씩 그래프가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 네. 캐시플로우가 그래프가 확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뭘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옥시덴탈 포함해가지고 뭐 애플도 사고 이번 TSMC 사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투자를 할까요? 올해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이 그렇죠. 확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뭐 저점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안 된다고 보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 그래프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와. 전 이번에도 워렌 버핏이 이긴다 봐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2개가 났어요. TSMC 이거는 1등이지만 맛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DB하이텍 같은 기업들도 이제 공장 돌리는 게 뭐 90%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안 될 것 같다. 파운드리 욕을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에 반해 워렌 버핏은 TSMC를 매수했다. 2개가 붙었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이게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날 것 같은데. 네. 근데 산 거잖아요. 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정말 고차원의 그런 정보력. 그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전개 다 있잖아요. 맞아요. 왜 샀을까? 야. 이렇게 생각하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워렌 버핏이다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매수했을 때 욕했던 분들이 올라가고 나서 워렌 버핏이다. 오 역시 버핏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TSMC 매수했죠. 파운드리 매수했죠. 근데 파운드리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 걸 생각해봐야지. 내가 옛날에 워렌 버핏을 옥시덴탈 매수한다고 했을 때 욕했는데 지금 파운드리 안 좋다고 하는데 TSMC를 매수한다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잘못된 걸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네. 나의 잘못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빨리 내려놓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 어.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박스피 기간 때도요. 네. 혹시 주변에서 보실 때 돈 많이 버신 분들, 부자 되신 분들 네, 꽤 보셨네요. 꽤 있죠. 박스권 때도. 그때도 갈 종목들은 갔어요. 갈 종목 네, 들어간다. 저도 그때 보유했던 종목 수익률 뭐 3,400%씩 났던 애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수로는 갇혀 있어도 물론이죠. 그 중에서 이제 되는 종목들은 간다는 거죠. 그럼요. 이게 지수가 떨어져도 갈 종목들은 가요. 근데 그거를 저도 사실 그때 이제 그걸 투자를 하고 나서 수익을 얻을 때까지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3년 동안 정말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3년 중에 2년 한 10개월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 40%. 근데 아시겠지만 주식이란 거 100, 1, 200% 올라가는 거 금방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매수 하다 보면은 계좌가 거기서 거기 늘어도 조금. 근데 3년 동안 나는 차라리 본업하면서 그냥 에이, 투자해놓고 실적 잘 나오고 뭐 괜찮고 주담 전화해보고 주총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투자했을 때 뭐 한 100%만 수익이 나도 1년 치면 30%잖아. 그렇죠. 이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최근에 1년 정도 넘게 이제 지수가 빠졌을 때 그렇게 투자했던 분들이 꽤 많다는 거. 나는 그냥 23년도 볼래. 아유, 22년도 보겠지 뭐. 이렇게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짧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은 이제 좀 그 주식을 살 필요가 있는 거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현금 없어요. 네. 최근에 한 달 동안 다 써버렸어요. 모아놨던 현금 다 썼고 달러도 없고 원화도 없어요. 야,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매달 이제 월급 나오거나 이제 뭐 저도 이제 정산돼서 들어오면은 사는 거죠. 모아놓은 돈은 없어요 지금.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네.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일단 기본을 해놓고 봐야죠.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IT 이런 네. 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음. 무조건 대형 IT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미국도 지금 매수할 거 엄청 많죠. 네. 우리 역발상 투자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미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매수를 못했잖아요. 저점에. 그러면은 지금에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눌림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눌림을 이용해야 뭐 되는 더블 바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전저점 막 돌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저점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밸류가 더 싸진다는 얘기인데 와 그럼 진짜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집 팔아요, 뭐 땅 팔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식 사는 식인 거죠. 네, 진짜 어려운데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 똑같은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그때 매수하셨으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대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도로 아마 설명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다사라는 게 아니라 네. 분할해서 그 자기의 마음이 편할 정도로 대신 그래도 좀 사면 좋겠다.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안 나온 기업 사면 안 돼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사면 안 돼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부채 비율은 한 150%? 150% 정도. 150% 네. 정도. 유보율이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보긴 보는데 유보율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여러분들 5월이 아니에요. 엔드 매출 괜찮고 그리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 비율도 좋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이제 회사가 돈 벌어 가지고 이제 그 이자 갚는 거 이자 보상 배율도 무조건 높아야 되고 이게 엔드입니다. 엔드. 엔드. 네 개가 다 만족되어 있는 기업도 꽤 많아요.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셔야죠. PBR도 웬만하면은 뭐 PBR 레벨도 낮은 거, 뭐 1이 보통 레벨 기준인데 1보다 낮으면 땡큐죠. 0점 몇 대면 완전 저평가니까. 그리고 퍼도 뭐 최소 10배 이하.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해요. 퍼가 높은 업종도 있긴 하지만 퍼도 이제 10배 이하로 떨어지고. 그게 다 엔드가 되는 기업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 PBR 같은 거는 좀 네. 역사적 평균 같은 거 네. 그리고 역사적 그 하락장대 그런 걸 네. 좀 비교해서 네. 좀 너무 과대하거나 뭐 과소하지 않고 적당하면 네. 매수하고 그 정도면 될까요? PBR 레벨을 저는 한 1.2까지는 괜찮나 봐요. 1.2. 근데 더 좋은 건 0점 몇 대가 제일 좋아요, 사실. 완전 이게 장부가 청산가치잖아요. 그러니까 PBR 레벨 1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저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1억짜리 인간이다. 최소한 1억짜리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누가 저를 평가했을 때 김선영은 최소한 1억은 되는 인간이야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저를 지금 너는 8천만 원짜리 인간이야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난 1억이 있는데 최소한 1억으로 봐줘야지. 그게 PBR 레벨 1. 네. 근데 PBR 0.8이다? 그거는 나를 8천만 원짜리 인간으로 보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막 이름 알려진 뭐 카카오 이런 애들보다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더 돼 있는 기업들, 예상 수익이 더 똑같은 기간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투자하실 때 매출 이런 걸 싹 보셔가지고 금리 인상기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오늘도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많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 의견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저는 23년 딱 투자해오면서 저도 지금 되게 많이 후회를 하는 게 진짜 다들 아니다고 할 때 매수할 걸. 다들 노할 때 매수할 걸. 언론이 다 죽는다고 할 때, 다 죽어난다고 할 때 매수할 걸.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늦지 않고 지금 시장이 뭔가 올라오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내년에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주가에 이미 3분기 때 선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은 매수를 좀 나서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제 2023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뭐 제가 채널 나오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겨내시고 옆에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닫으시고 묵묵하게 이제 본인만의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김선영의 이클래스의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